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이저옵텍의 주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다 친근하진 않지만, 레이저에 대한 간단한 역사하고, 레이저가 어떻게 개발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 레이저가, 현재, 의학이나, 산업용 쪽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재미있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빛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1900년도, 1950년, 1960년 마이만에 의해 갖고 루비 레이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빛이라 하면 우리가 이런 전등에서 나오는 빛 아니면은 태양빛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레이저는 우리가 기존에 느끼던 빛, 보던 빛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빛을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게 거의 지금으로 보면 한 100년 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1916년에 우리가 원자나 분자에서 나오는 빛에 거기서 나오는 빛이 약간 우리가 태양에서 보는 빛하고는 전혀 다른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빛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다가 그 레이저에 대한 그 개념을 갖다가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이제 수소 원자나 아니면은 다른 그 원자들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 주게 되면 거기서 특별한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빛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흡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발광이라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아주 잘한 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흡수하고 발광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스티뮬레이트 에미션, 그러니까 여기 방출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존재를 할 것이다. 존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사실상은 태양광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광에는 전혀 없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증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1916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초기 시대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의 모든 과학자들이 전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갖다가 다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1920년대 말에 독일의 한 과학자가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빛을 증폭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갖다가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은 과학자들이라고 하면은 재료를 하는 과학자들, 그 다음에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분광학을 하는 과학자들, 그 다음 물리를 하는 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전부 모여갖고 이제 빛을 갖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폭을 시킬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07년에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갖다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런 이론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근 40년 동안을 갖다가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954년, 55년에는 미국에서, 그 다음에 55년에는
지금은 다 붕괴가 됐지만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소련 연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쪽에서는 닥 타운스라는 사람이 레이저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에 있는 바소프나 닥터 프로코로프 박사는 그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이거를 그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나중에 1963년에 레이저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갖다가 공동 수상하게 돼요. 근데 사실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원리는 스티뮬레이트드 에미션에 관한 겁니다. 이 스티뮬레이트 에미션. 근데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라는 거를 갖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에 나오는 레이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레이저는 뭘 이 사람 그 과학자들이 원했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레이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유명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기관에 있는 연구소든지 그 기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 갖다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58년에 그 타운스하고 샬로우라는 사람이, 그 타운스는 이때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벨랩에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우리가 옵티컬 메이저, 그러니까 54년, 55년에는 타운스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의 바소프, 닥터 프로코로프 박사가 제안했던 건 메이저인데, 이거를 갖다가 옵티컬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레이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타운스하고 샬로우, 이 두 사람이 이걸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 당시에는 레이저를 진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아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름 이걸 만들 수 있다 없다로 해갖고 거짓말하지 마라, 뭐 거짓말이다, 이런 그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론을 쓴 거죠. 이론을 확립을 해갖고 논문을 갖다가 썼는데, 그 논문이 58년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맨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레이저를 갖다 만든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은 마이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이마이라는 사람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피부과에서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루비 레이저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전 세계에 처음으로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1960년만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빨리 전해지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 빨리 전할 수 있는 매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또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 때 모두들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거의 목적은 뭐냐? 지금 우리는 이런 레이저를 사용을 해갖고, 예를 들어갖고 의료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피부과 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갖다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안과 쪽에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치과 쪽에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비뇨기과 쪽에도 쓰고 있고,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의료용 쪽에서. 그 다음에 또 산업용 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스토어에 가시면은, 그 계산대 가시면은 바코드로 읽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전부 레이저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DVD,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 갖고, 인터넷을 통해 갖고, 우리가 방대한 양의 소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예전처럼 전화하는 통화가 아니라 이제는 뭐 바로바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을 통해 갖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광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술 때문에 우리가 봤는데, 광통신의 기본은 광통신을 이루는 광 케이블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문화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이 이외에 또 산업용에서는 메탈을 커팅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 웰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 세상에서는 레이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듯이 레이저의 중요함을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 레이저 없이 산다 그러면은 아마도 공기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저가 우리한테 기여한 것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가 맨 처음에는 이제 마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마이만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얘기했듯이 모두들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이게 기가 막힌 대단한 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여간 이 마이만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후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레이저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레이저가 1960년대에 다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이러한 그 레이저 개발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그 타운스하고 닥터 타운스하고 닥터 바소프하고 닥터 프로코로프 박사가 이제 셋이서 공동 이제 그 수상을 하게 되는데, 메디컬 레이저 분야로서는 처음으로 신시내티 대학의 골드만 박사가 처음으로 이걸 피부과에 응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63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 거의 이분이 다 이끌어서 그 레이저가 메디컬 레이저에 대한 것들이 다 개발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쓸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이 시대 때 거의 이제 거의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 박사는 지금은 레이저의 아버지 비슷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4년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NdArc 레이저든지 CO2 레이저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보잘것없지만 일단 개발이 됐다고 하는 것이, 레이저는 개발이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NdArc 레이저하고 CO2 레이저는 의료용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산업용 쪽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를 갖다 다 섭렵하고 있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정부에서도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투자가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5년, 뭐 66년부터 해서 하여간 83년, 1983년까지는 기초적인 연구들이 쭉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1990년 보면은 이제 홀뮴약을부터 시작을 했고, 홀뮴약은 지금 이제 유럴로지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빔약은 치과형이나 피부과에서 이제 그 깎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빔 YSG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제1세대 의료용 레이저는 닥터 골드만 박사에 의해서 이제 1963년부터 1980년 초까지 있었는데, 제2세대는 닥터 락스 앤더슨이라고, 그분도 마찬가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이론을 갖고 나왔냐면은 레이저를 갖다 치료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셀렉티브 포토서멀라이시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선택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이 몸에 흡수가 되고, 몸에 흡수가 된 놈이 열을 발생을 시켜서
열 발생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갖다가 이제 그 깨트린다.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1983년부터 의료용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는 전부 다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레이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그 레이저들이 전부 그 앤더슨 박사의 그 Selective Photothermal-Lysis라는 이론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Photothermal-Lysi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골드만 박사가 1세대 때 골드만 박사가 할 때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할 때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던 거죠.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피부과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그 심한 사이드 이펙트가 그 화상이에요. 근데 그 화상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근거를 화상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근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사실상은 락스 앤더슨 박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골드만 박사는 이러이러한 레이저를 이렇게 치료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백데이터,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그 클리니컬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우리들한테 이제 제공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1983년부터 골드만 박사의 그 시대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락스 앤더슨 박사의 그 Selective Photothermal-Lysis라는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다양한 스펙의 레이저, 이 레이저들이 이제 1990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반 빛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빛하고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그 모노크로매틱 라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색이요, 단색. 단색이라는 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빨간색이면은 순수한 빨간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으로부터 받는 거는 순수한 빨간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레이저는 그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노크로매틱 라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빛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 빛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냐면 우리가 태양광을 바라봤을 때 그때의 그 강도의 1000만 배 정도가 강해요. 레이저 빔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런 등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백열등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것이 뭐 30와트, 60와트, 100와트, 뭐 200와트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똑같이 레이저에다가 하게 되면 60와트, 100와트를 가지면은 그 레이저를 갖고 철판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빛이 강한 게 이제 레이저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저하고 그러면 그 일반 빛하고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은 레이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빛은 즉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반 빛들도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도 우리는 증폭할 수가 없어요. 증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증폭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데서 나오는 빛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자연 방사예요. 자연 방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절대로 빛을 갖다가 앰플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을 증폭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16년, 17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만약에 스티뮬레이트드 에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유도 방사라는 프로세스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빛은 증폭이 된다. 그게 이제 이론이죠. 이론이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빔은 자연 방사, 그러니까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의해 갖고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첫 글자를 따듯이 라이트를, 빛을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냐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에 의해서 많이 그 빛은 이제 증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레이저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라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외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그 인체에도 이제 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가든지 아니면 바다에 가서 잘못 태우게 되면 피부암이 걸리는 게 이제 자외선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가 있는 색상, 그걸 갖다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서멀 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선. 그러니까 왜 열선이냐면은 열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외선에부터 시작해서 가시광선,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엑스레이, 감마레이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이제 각각 높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세지는 건데, 근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산업용 레이저든지 아니면 의료용 레이저든지 거의 대부분이 다 인프라레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레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외선이지만 적외선은 이제 열선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모든 작용이 열에 의한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의료용 쪽에 쓰고 있는 거는 그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적외선까지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레이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것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저하고는 또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파들은 전부 하나의 동일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은 똑같지만 성질은 약간씩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레이저가 되면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증폭이 안 된 자연 방사에 의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레이저는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하고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 뭐가 다르느냐?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코헤런스가 있다고 하는 건데, 코헤런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인 웨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인 웨이브로 진행을 할 때 이 각각의 사인 웨이브의 그 위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똑같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빛을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이 보폭을 갖다 똑같이 했대요. 똑같이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증폭이 돼갖고 이게 다리가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군인들이 다리를 지날 때는 절대 똑같이 하나둘 하진 않습니다. 서로 엇박자로 해요. 그래야만 이게 증폭이 안 되고, 그래야만 그 다리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일반 라이트는 코헤런스가 없어요. 연관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증폭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렉셔널리티라는 게 이제 직진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렇게 했는데 빛이 퍼지질 않죠. 빛이 퍼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약 한 4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40만 킬로미터, 짧은 쪽은 이제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38만 킬로미터를 갖다가 우리가 레이저로 해갖고 그 지구에서 달을 비추게 되면, 그러면 달에 한 수키로 면적을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직진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이게 평행한 빛이라는 얘기인데, 평행한 빛을 우리가 렌즈나 이런 걸로 집속을 시키게 되면은 포인트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포인트 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는, 포인트 소스는 뭐 수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스팟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인텐시티를 갖다가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카팅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다른 점은 모노크로매틱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 아주 순수한 빛이다. 이 모노크로매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료용에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산업용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락스 앤더슨이 셀렉티브 포토소멀라이시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셀렉티브하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그 타겟이 전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파장에 따라 갖고 자기가 흡수하는 흡수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흡수도를 갖고 흡수도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내가 없애고자 하는 그 타겟의 흡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파장에 따른,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올바른 레이저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올바른 레이저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치료 후에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 첫째.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 산업용 같은 경우에서도 철판을 자르든지 뭘 하든지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는 레이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광통신에 들어가는 그 레이저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할 때도 어떤 레이저를 선택해야지 제일 손실 없이 많은 정보를 그 먼 거리에 우리가 에러 없이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그 모노크로매틱하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레이저가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초기에 어떤 모멘트 때문에 레이저가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그 실질적으로 나오고 난 후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발달된 것이 어느 분야, 예를 들어 갖고 이것이 메디컬 쪽에 쓰였는지 아니면은 산업용 쪽에서도 어떤 분야에 쓰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에 왜 레이저가 일반 빔하고 다른지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레이저를 보면서 레이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어떻게 발진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레이저의 파워하고 우리 그 일반 빛하고의 차이점일 텐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일반 빛과 그 다음에 레이저의 빛의 차이점을 갖다가 말씀드려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